자, 안녕하십니까. I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트론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917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2시 1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파트론은 2.23%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휴대폰용 부품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매년 이제 출시하는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이 삼성전자에 의존하는 그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갤럭시 S의 판매량에 따라서 파트론의 부품 수요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이 되는 만큼 S의 판매량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매년. 그래서 많이 팔리면 파트론도 같이 잘 가고 많이 안 팔리거나 그러면 이제 파트론도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여주죠. 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에 더해서 이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통신 시스템, 가전, 자동차,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을 겨냥으로 한 또 부품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스마트폰이 잘 나와주는 가운데 거기에 이제 기타 부품이 좀 더 플러스 알파로 더해진다면 전반적인 매출 파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이전에 비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이제 높아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산업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카메라 모듈이 이제 만도를 통해서 현대기아차 후방 카메라로 좀 납품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고, 그다음에 LED는 지난번에 이제 증권사 리포터에서 봤을 때 테슬라에도 공급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전장 시장 확대에 따른 파트론도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실적 한번 이제 회사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파트론은 매년 이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세를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테마 이런 종목은 아니고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8천억 정도에서 2019년부터 1조 원대 이상으로 좀 증가가 됐고, 작년에는 1조 2천억 원 가까이 했고요. 올해는 1조 3천억 원 정도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1조 5천억 원 정도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계획대로만 이 매출이 나와주게 된다면 결국에 이제 파트론의 주가는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변수라는 게 있으니까,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스마트폰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이거보다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변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매출, 이익 이런 부분들이 달성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40에서 50% 정도로 상당히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안정적이고, 동시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매년 꾸준하게 배당을 또 지급해주고 있다라는 점도 이 종목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스마트폰용 부품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 판매량이 많이 팔리느냐 적게 팔리느냐에 따라서 주가에도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 더해서 앞으로는 전장 부품이라든지 스마트 웨어러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매출과 이익이 보태지면서 전반적으로 매출 파이나 또는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해서 좀 증가될 것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 종목이 이제 그런 이제 산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주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주가가 좀 잘 움직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말에서 연초에 되게 잘 갑니다. 이 종목의 특징이 그래요. 연말에서 연초에 잘 갑니다. 연말에서 연초에 잘 가고 연말에서 연초에 잘 가고 연말에서 연초에 잘 가는데 많이 팔리면 더 잘 가고요. 보편적으로 10월 달에 저점 찍고 연초까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10월 달에 저점 찍고 연초까지는 올라갑니다. 한 2월, 3월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그 지나고 나면 주가가 쭉 떨어지죠. 연초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아까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가 항상 연초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부품 발주가 사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기대감에 올라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었죠. 물론 이제 과거와 지금이 단순히 또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종목의 특징적인 부분이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 이제 올해는 전장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실적이나 이익 전망치가 과거에 단순하게 이런 부분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올해도 뭐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저점 찍었고요. 연초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답습해서 갈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파트로는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뭐 맨날 막혀 있어요. 여기 뭐 11,500원, 12,000원 막혀 있다. 처음부터 이 종목 영상 제가 12월인가요? 11월인가 이때 바닥에 있을 때부터 좀 찍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11,500원하고 12,000원이 기술적인 좀 저항대다. 이걸 뭐 매번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한 석 달, 석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역시나 이 구간을 제대로 좀 돌파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참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밑으로는 이제 뭐 만원대인가요? 그때 이제 9,500원 이 정도 바닥이라고 봤는데, 지금 이 종목이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이지만 나름 이 안에서 보면은 이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하나의 이런 추세대를 계속 그려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고점은 일정한 가운데 삼각 수렴을 그려가고 있어서 조만간에 이 꼭지점에서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곧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방향성이 아래보다는 위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뭐 마가 꼈는지 이렇게 음봉이 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이렇게 두들겨 패는 사람들이 많은지, 어떻게 주가가 12,000원대를 한 번을 제대로 진짜 딱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서 올라가는 꼴을 못 보네요. 지금 보면 수급적으로는 어제 이제 연기금이란다. 투신 쪽. 투신 쪽이 어제 그 하락에서 10만 주 정도 때려 부으면서 또 하락을 더 확대를 시켜버렸죠. 어제 좀 시장 대비 견조하다 생각했는데 오후장에 더 밀리면서 투신이 원흉이었죠. 그리고 연기금은 샀고 외국인은 샀는데 투신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뭐 어제 대규모로 때려 파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도움이 안 되네요. 얘네들은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얘네들 지금 이 종목이 여기를 돌파를 하려면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의 이제 힘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투신들 뭐 연기금들 외국인들 주도하에 이 구간을 한 번 정도 강하게 좀 뚫어주는 장대 양봉 하나 정도 꽂히면 상당히 좀 좋은 그림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한 주가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또 돌파하지 못하고 장대 음봉에 어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쭉 밀려가지고 이제 11,000원대, 이거 11,000원대가 기술적인 이제 또 지지 라인이거든요.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죠. 11,000원대 정도는 살리면서 어떻게든 이제 반등을 가져가야지, 이거마저 깨버리면은 주가 더 답답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11,000원대에서 다시 또 살려서 돌아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떨어지더라도 이 추세대 하단 정도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상승이 나오는 거는 일단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그렇죠. 어제 시장이 폭락이 나왔고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의 낙폭을 만회해주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 가운데, 파트론도 일단은 상승폭을 어제 하락폭을 좀 만회를 해주고 있지만 또 음봉이에요. 음봉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매도의 힘하고 매수의 힘하고 싸워서 매도가 자꾸 이긴다는 얘기예요. 음봉이 많다는 건 결국에 매수의 힘보다 매도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는 거는 역시나 여기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구간 자체는 이제 매도의 힘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뭔가 이 구간을 한번 시원하게 장대 양봉으로 좀 돌파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 답답한 흐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11,000원대 이번에 이제 가다가 또 다시 시장 때문에 밀렸고, 그러나 11,000원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또 돌아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고, 11,000원대 깨지면 굉장히 주가 답답하게 갈 수 있습니다. 주봉이나 이런 것들 봐도요, 역시나 이제 11,000원대 정도가 되겠죠. 예, 뭐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모로 여기서는 어떻게든 계속 이 흐름을 이어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고, 여기서 만약에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지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답답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이 박스권 안에서 정말 답답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소요될 수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이 흐름이 살아있을 때 이 흐름을 연장해서 상승 흐름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좋고, 이거 깨지는 순간 주가는 이제 뭐 박스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11,000원 정도 근처에서는 반등을 계속해서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이제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 다시 한번 정도 다시 11,000원대 한번 지지 테스트 하고 할 것 같네요. 네, 오늘 그렇게 매수의 힘이 강하지도 않고, 어제 그냥 하락을 만회해주는 반등인 것 같고, 이 밑에 갭도 있는 거 보니까 한 번 정도 자연스럽게 다시 11,000원대나 이런 구간의 지지 테스트 한번 하러 다시 내려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양봉이 떠야 돼요. 양봉하고 음봉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양봉이 뜨면서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도 기왕이면 음봉보다는 양봉으로 좀 마감이 돼야 뭔가 이게 상승 잉태형도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상방으로 또 조심스럽게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지, 음봉에 음봉을 더해지는 이런 흐름 속에서는 사실 뭐 내일을 기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차 또 한 11,000원 정도의 지지력 테스트가 한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11,000원을 깨졌을 때는 이런 박스권이 답답하게 갈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답답하게 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지금의 이 11,000원대에서 돌려 나가는지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뭐 파트론의 매출 이익 뭐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만 나와준다면 결국에 주가는 뭔가 이제 실적에 수렴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아주 좀 깝깝하게 막혀 있다 보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져도 한 11,000원대 또 지지가 있고, 뭐 그런 좀 답답한 구간 속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도 못 가고 나쁠 때는 또 나쁜 대로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뭐 투자자분들의 이제 기회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상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또 아쉬울 수 있고 아까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이 11,000원대 정도에서는 어떻게든 좀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발판, 그런 이제 계기가 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길 봐야 될 것 같고, 장대 양봉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파트로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딩을 장중에 무료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